안녕하세요. 바이오슬로 라이브 채널의 바슬입니다. 오늘은 내 장사나 할까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최근에 회사 다니기 정말 지읒 같아서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이런 분들, 직장인분들 살면서 이런 생각 최소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상사 눈치 안 보고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멋지게 자기 매장을 꾸려가는 상상, 뭐 이런 거 참 달콤하죠. 화려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 장사나 할까? 여기서 이 나라는 글자에는 자영업을 엄청나게 만만하게 보는 무서운 환상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5년 안에 문을 닫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지루하셨을 텐데, 뭐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순간 그 지루한 월급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자영업에 대한 환상을 처참하게 깨부수는 그 차가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과거에는 장사를 하다 망해도 그만두더라도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권리금이죠. 우리가 키워놓은 단골, 인테리어 가치를 인정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면 그게 일종의 자영업자 퇴직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권리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고요. 명동, 홍대, 강남 같은 메인 상권조차도 무권리금 공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굳이 목 좋은 오프라인 매장 찾지 않습니다. 상가나 비어가니 권리금은커녕 이제 나갈 때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전공 상태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원상복구 비용만 오히려 독박을 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전 재산 털어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해봐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는 100% 매몰 비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이너스 수억 원을 안고 달리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마이너스를 달고 시작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매출만 많이 나오면 남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지옥은 이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로 숨막히는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입니다. 주휴 수당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물건을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더 잔인한 빨대, 그 빨대가 지대로 꼽히죠. 바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요즘 외식업, 요식업 하려면 배달 앱 입점 필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개 수수료, 배달비, 플랫폼 광고비 이런 거 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매출은 몇 천만 원인데 정작 사장 손에 쥐어지는 건 돈 몇백도 안 됩니다. 순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루 14시간씩 쉬는 날 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건물주 좋은 일 시키고, 배달 플랫폼 대기업 배 불려주고, 그냥 자영업 하는 분들이 현대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의 기본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도 안 챙겨지고 이렇게 매출에서도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 이걸 확인해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 집 건너 치킨집, 한 집 건너 커피숍 이런 느낌입니다.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고요. 한 달만 잘 되면 양옆으로 똑같은 브랜드 생깁니다. 양옆으로 진짜 한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막 들러붙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게다가 소비 축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모바일로 완전히 이동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기보다는 쿠팡으로 시키고 OTT를 봅니다. 소비 심리 자체도 꽁꽁 얼어붙어서 집밥을 좀 많이 해먹으려 하고 있죠.
예,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따라오니까요. 환율 상승도 뭐 말하면 입만 아프겠죠. 예. 엊그제 환율을 봤는데 1,55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번에 1,500원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언론의 가두리다. 아직 뉴노멀은 오지도 않았다. 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 지금 이 위기를. 뉴노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동일하고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정말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에서 이 과포화된 레드오션에서 타오르는 불나방처럼 전 재산을 들고 뛰어드는 그런 자영업,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지금 자영업은 승자가 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자영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폐업률도 똑같이 높죠. 근데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강소기업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하청기업들도 다 빨려가고 있고 힘이 없죠. 대기업, 중소기업의 갭이 너무 큽니다. 일본과 달리. 일본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크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뭐 2배, 3배씩 월급 차이가 나는데, 그 이상도 날 수 있는데, 일본은 뭐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의 한 70% 정도.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공부를 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가져가는 그 갭이 우리나라와 좀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단길로 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은 망했을 때 아름답게 탈출할 수 있는 출구 전략 자체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스스로 딱 3가지만 물어보시죠. 돌이켜보시죠. 첫 번째로 내 매몰 비용이 수천, 수억 원이 날아가도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가? 두 번째로 하루 12시간 이상 주 7일 근무를 몇 년 동안 버텨낼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가? 그 정도는 노동 강도가 나타나니까요. 세 번째로 대기업 플랫폼과 건물주의 빨대 그런 것들을 버텨낼 마진 구조가 나오는가? 여기서 단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온다면 절대 자영업 장사 시작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다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초 조건이 만족되는 거니까 도전을 해보시되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파이팅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시대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 투자 매몰 비용을 미국 상장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미국 시장 지수를 활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시간을 즐기고 있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일하면서 대기업 받는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받는 금액 정도의 돈은 땡길 수 있다. 부장급 이 정도 만만하게 벌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게 그 목돈들이 전부 미국 시장 지수에 들어가서 월 200, 세전 300, 이 정도까지 배당금이 뽑으려면 뽑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남는 시간,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갈아넣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향성이 이것이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우량지수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주말에 쉴 때에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우리 자산을 불려줍니다. 진상 손님 상대할 필요 없고 플랫폼 수수료 떼일 걱정은 없지만 비슷한 세금 이거는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만 제하고 그렇습니다. 도박판에 자본을 던지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자본이 나 대신 일하는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구독자님들.